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존경한다. 나의 친구 아베 총리와 골프를 치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너무나 잘 지냈다. 그런데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끔찍한 사람들이었고 미국이 왜 그동안 한국을 보호해왔는지 모르겠다. 한국은 미국에 돈을 주지 않는다. 최근 한국 사위로 잘 알려진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 호건이 트럼프가 한 발언을 폭로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이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호건 주지사의 아내 김유미 여사가 자리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김유미 여사는 메릴랜드주의 퍼스트레이디로 지내면서 나는 한국인의 딸이다. 나의 정체성은 바로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이다. 라고 외치며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섰는데 이런 김유미 여사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끔찍했다. 등의 선을 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남편인 레리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가에서 모욕을 퍼부을 때 유미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가 상처받고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분명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어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예의 바르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레리 호건은 이 말도 함께 전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동영상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는데 미국 최초의 한국인 영부인으로서 김유미 씨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해 주었다. 그리고는 나를 한국 국민의 사위라 불러주었다. 이 말은 나와 내 아내에게 아주 큰 힘이다. 이렇게 트럼프와 같은 공화당 소속 주지사조차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한국에서 방위비를 훨씬 더 많이 받아가겠다는 내용이 담긴 극비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유출된 내용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용 엄포인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일부 병력 감축을 포함한 여러 옵션들을 검토 중이다. 최근 독일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것처럼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 전했습니다. 현재 주요 국가들의 미군 배치 현황을 보시면 일본이 5만 5천 명으로 가장 많고 독일 3만 5천 명, 한국 2만 6천 명 순입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을 오는 9월까지 9,500명 감축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독일 일간지 빌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 국민들은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미국이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독일에는 2만 5천 명의 미군만이 남아있을 것이다 전했습니다. 독일이 미국의 유럽 핵심 거점인 것을 고려한다면 충격적인 결정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 감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해온 미국이 이번에 처음으로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 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과 미국이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펜타곤이 여러 주한미군 감축 옵션들을 마련한 뒤 이를 백악관에 보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펜타곤은 미국 국방부의 본청 청사로 미국 국방부가 실제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안을 트럼프에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미국에서조차 벌써 심상치 않은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동아시아의 화약고인 한국에서 미군을 일부라도 철수한다면 그것은 전 세계의 미군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리는 신호로 울려 퍼질 것이다 보도했습니다. 미국 방송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한국의 호의를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과 한국 양국의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결정한 일이다. 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분담금을 더 내게 하려고 몰아붙이고 있는데 나는 그런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의 글로벌 입지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WTO 사무총장의 유명희 본부장이, OECD 사무총장에는 강경화 장관이, WHO 사무총장에는 한국의 정은경 본부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고 심지어 미국 내에서조차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그린 뉴딜 경제 정책을 배워야 한다는 의견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할 경우 주한미군을 과감하게 감축해야 한다는 역제안의 무게가 실리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협상의 히든카드인 줄 알았던 주한미군 감축 옵션이 현실에서는 한국의 강력한 협상카드가 되어버린 것이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현재 미국이 과도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향상된 한국의 국방력을 감안한다면 현재 주한미군 병력은 과다하게 배치돼 있다. 28,500명 중에서 1만 명 정도는 감축해도 좋다고 미국에 제안할 수 있다 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당장 한국에서 철수한 1만 명의 미군을 위해 3,6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매년 지출해야 하고, 이들을 다른 해외 국가에 이동 배치하지 못할 경우 미국 내에서 이들이 생활 및 훈련할 시설들에 추가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곧 미국의 지갑에서 수천억 원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미국 입장에서 더 두려운 것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실패할 수 있는 데다가 미국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인도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을 통한 눈부신 성과로 떠오르는 태양이라 불리고 있는 한국에 도움을 더 이상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총장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인지가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도 선취 프로세스에 확실히 관여해 나가고 싶다. 지난 7일 일본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밝힌 말입니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유명희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도전하는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본은 유명희 본부장에 대해서 겉으로는 찬반 의사표명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수출 규제를 놓고 갈등을 겪는 한국에서 사무총장이 나오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는 분위기가 역력해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출은 164개 회원국별로 후보 선호도를 조사해 지지도가 낮은 후보부터 탈락시켜 한 명만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종 선출까지 통상 6개월이 걸리지만 현재 사무총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리더십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절차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무총장 입후보 마감은 8일이었는데 마감 전날 오후까지 유 본부장을 포함해 멕시코, 나이지리아, 이집트, 몰도바 등 5개국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가장 유력한 주자였던 피로건 유럽연합 무역 담당 집행위원이 출마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유명희 본부장이 사무총장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앞으로 일본의 견제를 뛰어넘어야 하는 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인 첫 사무총장 배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지만 일본은 사력을 다해 막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의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사무총장이 나와 국제적 발언력을 높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고, 산케이신문도 한국 출신 사무총장이 탄생할 경우 일본의 통상정책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수출 규제를 놓고 WTO에 제소한 데 이어 WTO 사무총장까지 한국에서 하면 자신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위상이 높아진 한국에 WTO 사무총장 도전을 대놓고 저지하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편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는 일본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알리는 사이트의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사이트는 울릉도가 일본의 시마네현 관할이라고 표기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영어, 인도네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총 14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는데 모두 울릉도를 일본 땅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반트는 이 사이트를 통해 일본 확산 정보를 얻고자 하는 모든 세계인들이 울릉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된다고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해당 사이트는 울릉도를 시마네현이라고 표기한 정보를 삭제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역사 왜곡은 독도를 넘어서 울릉도 전체를 자국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까지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근 북한도 일본의 행태를 참지 못하며 일격을 날렸습니다. 북한은 일본 외무성사나 연구소가 최근 자국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허황하기 그지없는 조작품으로 우리 땅을 강탈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걷어치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일본 국제문제연구소가 1905년 이전부터 일본인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증언이 담긴 동영상을 지난달 유튜브에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통신은 서투기 짝이 없는 이 엉터리 동영상은 동토 강탈 야망이 환장한 일본 당국이 꾸며낸 또 하나의 조작품이라면서 일개인의 삭막한 추억담까지 동원해 독도가 제 것이라고 우겨대고 있으니 양천 대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도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영토이며 한 점도 떼어낼 수 없는 살부치라고 하면서 일본의 영주권 주장은 자국민에게 독도가 빼앗긴 땅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외국 재침 야망을 실현하려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일본 국제문제연구소가 문제의 동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일본 측의 그러한 시도는 우리의 확고한 영토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시작된 수출 규제를 풀기는커녕 역사를 점점 더 왜곡하며 우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국제사에서 WTO 수장 배출이나 G7, WHO 등에서 위상을 강화하고 입지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그동안 일본에게 의존했던 소재와 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국산화 다변화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국내에서 소재와 부품, 장비 핵심 품목에 대한 핵심 특허가 72건이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 부품을 만드는 도우인시스는 0.1mm 이하의 초박형 윈도우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올해 삼성전자가 출시할 예정인 갤럭시 폴드2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세너통은 일본이 독점해왔던 세라믹 비드 개발에 나서 0.1mm를 시작으로 최근 0.05mm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국내 대기업에서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NK전자는 일본이 선점한 은합금 와이어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최근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올 1분기에만 매출 1208억원, 영업이익 40억원의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국내 유일의 탄소 섬유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효성은 핵심 소재에 대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난 극복에 앞장서고 소재 강국에 이바지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탄소 섬유는 최근 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소경제 전환의 핵심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신소재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탄소 독자 기술이 있는 곳은 4곳으로 이 중 일본이 3곳이며 한국에는 효성이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로 탄소 섬유가 전략 물자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효산 첨단 소재의 전주 공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소재, 부품, 장비를 일컫는 소부장이 있어서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력은 결실을 맺고 있으며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부장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인 만큼 인력이나 자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원천 기술이 없어서 예상하는 것만큼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수출 다변화와 일본에서의 수입도 바로 중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30일 코트라가 일본 화학소재 기업을 상대로 연 온라인 투자 설명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피해서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화학소재 기업들은 한국의 기업들에 대한 공급선이 끊기면 사장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한국으로 옮기는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웹세미나에서는 일본 기업인 약 230명이 참석해 한국 화학산업 현황과 투자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피해 국내 일본 기업을 일부 유치하고 투자까지 받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우리 소재 부품 장비 산업과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전략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와이어링 하니스 사태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자동차에 신경망 역할을 하는 작은 부품을 가져오지 못했을 뿐인데 자동차 공장이 셧다운된 것입니다. 현대차는 해방 직후부터 자동차 국산화 작업을 시작해 99%까지 올려놓았습니다. 한때 일본에 의존해 자동차 산업을 시작했으나 기술 자립을 이뤄낸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에 비해 인건비가 많이 드는 와이어링 하니스라는 전선뭉치를 몇 년 전부터 중국 제품에 의존해왔습니다. 이런 의존은 중국의 전선 생산업체가 감염병 사태에서 가동을 중단하자 국내 자동차 업체 역시 부품 부족 때문에 공정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자동차 7개 공장과 쌍용자동차 공장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부품업은 자본주의 수입 의존도가 80%가 넘는 제품은 와이어링 하니스를 포함해 17개 품목으로 조사됐습니다. 와이어링 하니스 사태는 중국의 중간재에 대해 한국 제조업이 얼마나 취약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해주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안정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값싼 인건비와 소비시장을 찾아 해외로 나갔던 제조업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강력한 리쇼어링 지원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리쇼어링 전략을 개선해 국내의 사업장을 증설해도 세금 혜택을 주고 기존의 해외 생산량을 50% 줄여야 리쇼어링으로 인정했는데 생산량 감축에 비례해 법인세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71개 기업이 국내로 들어왔지만 대부분 영세 기업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9월 3천억 원을 투자해 연간 10만 대에 해당하는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부품 공장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현대모비스와 같이 리쇼어링을 유도하며 첨단 산업 육성과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유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리쇼어링 경쟁을 하는 가운데 한국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세우며 이번 K방역을 통해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라는 이미지로 더 많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난 5월 대한국 수출이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일본 관세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액은 작년 5월보다 18.0% 급락한 3,293억엔, 한화로 3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 2월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철강, 반도체, 석유 제품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면서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수요 감소, 철강과 석유 제품의 글로벌 공급 과잉,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그로 인한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출 규제를 하는 일본의 자충수로 인해 그동안 심각한 무역 불균형이 앞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